어두운 밤, 인적 드문 골목길을 걷는 여고생. 여고생은 기숙사에서 지내다 몇 달 만에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네, 선생님. 네,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들어가세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담임 선생님과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여고생은 실종되고 맙니다. 날 좀 찾아주세요. 실종된 여고생은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명문여고 3학년 우등생이었는데요. 사라졌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고생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반 친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보육원에도 안 왔대잖아. 혹시 인신매매 끌려간 게 아닐까? 야, 말 조심해. 아니, 그렇잖아.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벌써 전화했겠지. 끔찍해. 때마침 뉴스가 들려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18살 이 모양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30분 뒤 대학가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명문여고 학생 이슬비가 실종될 무렵 뉴스에선 연일 또래 여성들의 실종 사건과 연쇄 성폭행 살해 사건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두 손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진정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슬비는 제 딸이라고요, 딸. 어디에 있는지 수색이라도 좀 해주세요. 누구보다 슬비를 애타게 찾는 이는 보육원 교사 조진선 씨인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깐만. 너 아까부터 여기 들여다보고 있었지? 누구 찾는 친구라도 있는 거니? 괜찮아. 얘기해도 돼. 누추한 행색으로 보육원 앞을 서성이던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편지 하나를 내밉니다. 편지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마음이 좋지 않아 보이는 진선 씨. 편지에는 대체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요? 소녀의 어머니가 써주었다는 편지에는 16년간 소녀가 살아온 안타까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른 채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다는 슬비. 마땅한 수입이 없었던 어머니와 거리에서 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지에 기대어 추위를 버텨내고 있는 모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아줌마 딸이야?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예쁜 딸 이런 데서 고생을 시켜. 뭐하는 놈에 저리 안 가? 아이,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딸내미 좀 좋은 데서 살게 좀 해줄까? 그냥 좋은 데 가.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어린 딸을 지켜왔지만 슬비가 커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여고생은 몇 년 전에 혼자서 이 보육원을 찾아왔다고 해요. 호롤단신. 이 자기 어머니가 써줬다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는데 이 편지 내용에 따르면은 이 혼자서 미혼모로 이 아이를 키워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말 키우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는 보통 10대 후반의 아이들은 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의 이 사연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 보육원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맡아서 기르기로 하고요. 또 호적도 새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슬비는 보육원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학교도 안 가본 애가 어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너 혹시 진짜 천재 아니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아니야. 선생님은 슬비가 모를 때 그때 가끔씩 알려주는 것 뿐인데 뭘. 그런데 거리에서 살아오며 학교엔 가보지도 못했다는 슬비는 곧 뛰어난 재능을 드러냅니다. 독학 1년 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결국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여고에 들어가 명문대 진학까지 꿈꾸게 된 슬비. 전교 10위권을 유지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슬비가 실종된 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슬비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드디어 우리 슬비가 시장 장학금까지 다 받는구나? 시장님이 슬비 사정 듣고는 칭찬 많이 했대. 널 좋게 보신 모양이야. 잘하면 대학 등록금까지 문제 없겠는데? 네. 장학금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내일 수업 끝나고서 보육원 다녀올래? 네. 슬비가 몇 달 만에 보육원으로 향한 건 장학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하루 전날. 슬비는 학교를 나서고 30분 뒤 인적 드문 버스 정류장에서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슬비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된 걸까요? 10대와 20대 여성들의 실종이 계속되던 당시 경찰은 강력사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실종 경보 발령까지 했는데요. 실종된 슬비를 찾기 위해 학교 친구들과 보육원 사람들까지 한마음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기 예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슬비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만 타들어가는 날들이 계속됐는데 학교 친구들은 간절한 마음에 인터넷 곳곳에 슬비를 찾는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여고생의 안타까운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전담반까지 꾸려졌지만 경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난항이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슬비에겐 지문 기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장님, 드디어 신호가 잡혔습니다. 뭐? 휴대폰 다시 켜졌어? 예, 어제 다시 켜졌어요. 거기가 어디야? 경기도인데요. 뭐라고? 당장 출동해. 예. 꺼져 있던 슬비의 휴대폰 신호가 다시 잡힌 곳은 무려 300km가 넘게 떨어진 어느 한 도시였습니다. 이 학생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연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에서도 이 전담반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학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이 돼요. 실종된 곳에서 약 30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러자 경찰은 이 두 도시 경찰이 공조를 해서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